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SNS 그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글이 유시민 작가를 저격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분란이면 청와대에서도 멘붕일 것 같습니다. 왜 여러 참모들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SNS를 그만하셔야 한다고 말했던 건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현재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힘들어 보입니다. 1시간 전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의심하는 모든 국민들을 돼지로 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그 이재명이 아닙니다. 시야가 엄청 좁아졌죠. 조급해졌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다. 자, 제가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욕심을 냈다. 이건 저의 의심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당권에 신경을 쓰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뭘까? 개헌에 대한 욕심?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스스로 연임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됐다면 그 순간부터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조국을 사면시킨 건 대통령이에요. 임기 초에 뉴 이재명들은 조국 사면시키면 큰일 난다고 중도 다 떠난다고 난리쳤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김용남을 투입시켜서 이게 뭐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말과 이 말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고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 알 수 없죠. 뭐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 뿐이죠. 근데 이 글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도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지. 저는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다. 당권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렇게까지 오른쪽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대통령이 혹시 연임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냥 그런 거죠. 그런 추측인 거죠. 제가 좋아했던 이재명은요, 권력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남시장 시정부터 대통령 되기 전까지 권력을 조금이라도 사적으로 썼다면 윤석열한테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만 써왔던 사람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은 진짜 하면 안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요. 진짜 억강부약 대동세상 어디 갔습니까? 이 글은요, 이 용역평론가들에게는 지령 같은 거예요. 지령.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건 큰일인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태는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출국할 때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았을 때부터 이건 심각하다. 이거 대통령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글로 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생각,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내 스스로가 너무 아프거든요. 유시민의 말을 들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쪽을 딱 보면요. 뉴 이재명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뭔가 이상해진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이재명이 있어요.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혀 있다. 새벽 2시에 쓴 거 다시 고쳐 쓴 거라고 함 모르겠네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건 큰일 났다. 대통령의 이 두 줄의 글로 민주진영은 쪼개졌어요. 쪼개졌습니다. 이러면 청와대가 난리 났어요. 아이고 간신들을 멀리 했어야 하는데 청와대 내에 간신들에 너무 휩싸여 있었고 그 간신들을 고른 게 뭐 본인이죠. 그 간신들을 본인이 골랐고 철저하게 자기 심기에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만 골랐잖아요. 네. 이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는 지지율 20%까지 때도 떨어져요. 이건 갈라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유시민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민주 진영에서 우리 전통을 강조하는 방송들을 공격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다 덤벼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 다음은 김어준으로 갈 것이다. 이 말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내 구독자 지키려고 저 돈탐사나 저런 애들의 어떤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를 하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다음은 김어준이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작가에 비해서 저는 그분들의 영향력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더 많게는 100분의 1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행동하는 여러분들도 개총수가 나서면 그래도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우리가 그러면 왜 만나갖고 밥 먹고 서로 상의하고 그런 사이도 아닌데 왜 늘 한 곳을 보냐. 권력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 진영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서로 굳이 전화 통화하고 말 안 해도 우리는 한 곳을 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본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삶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하고 조국 장관을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정청래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김어준이라는 스피커의 영향력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반민주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어준의 영향력과 유시민의 영향력을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죠? 저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이 위기일 때마다 조중동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민주 세력들과 수십 년을 싸워왔던 사람들의 영향력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지 정확히 보세요. 조중동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내부에서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이 김어준을 죽이고 유시민을 죽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조준동이 이때다 싶어갖고 갈라치기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국민의힘은 김어준을 뭐 상황으로 모시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의 이런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저는 김어준, 유시민 그분들과 물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지만 이분들과 늘 우리는 한 팀인 게 저는 자랑스럽고 그동안 이 유튜브 안에서 이런 하바리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제 방송을 유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단 어떠한 욕도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유시민 작가의 방송으로 제가 조금 보상받는 심리, 위로받는 심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나만 외롭게 문재인이 왜 욕먹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떠들었는데 말 안 해도 우리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김어준이 참전하고 유시민이 참전하니까 확실히 판세가 바뀌는구나.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제도 제가 아마 일관되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악마화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명예회복을 안 하고 저 뉴 이재명 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기서 딱 선을 그어버리고 민주 전통성을 지우고 새로운 이재명이라는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이 끝나면요.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통령들을 악마화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성공해도요. 퇴임하면요. 누군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악마화에 나서고 민주당의 전통의 그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곧 다가올 4년 후에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을분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격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모습을 남겨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하나 남으신 어르신을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깍듯하게 예우를 해주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우리 민주진영에는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룩한 자랑스러운 대통령 두 분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받을 예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가장 심하게 깠던 최동석 같은 인간들을 인사처장에 마치고 저는 오늘 유시민 작가의 어떤 오늘 그 다스베이다의 어떤 출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의 가산점 이게 너무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더 많이 깠냐가 이 정부의 인사의 핵심이 아닌가. 응? 저는 그게 예전부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재인을 까면 깔수록 여러 가지 방송에 패널로 나오거나 본인의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악마했던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 중용되고 여기 각 어떤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설마 왜 인사가 저렇게 되지? 진짜 문과산점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나?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최동석이 어떤 인간인들이 찾아보면요. 입에 담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악마시켰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모범 사례로 어떤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딴 사람들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을 까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잘못된 착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을 깨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시키고 조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어떤 뉴 이재명 세력들이든 평론가들이든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쟤 또 까네? 저거는 갈라치기야.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제가 아는 정말 보기 드문 인격자예요. 그런 인격자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야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섰는데 친문 세력들 규합해갖고 이재명 정부 흔들자. 니들의 착각이야. 그분을 알면 그런 상상조차 하지도 않고 말조차 아끼는 사람이에요. 응? 저는 오늘 큰 힘을 얻었어요. 어떤 큰 힘을 얻었냐? 제가 사실 반명소리 듣고 어떻게 보면 저놈들이 얘기할 때마다 과거에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의혹 있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소름 돋는다. 이건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반명입니까?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명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누가 봐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급해갖고 나를 찾고 나는 달려가서 카니발 방송을 하고 밤새도록 대선 전날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밤새도록 밥가리를 하고 그 방송을 봤던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화와서 그 방송을 보다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반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너무 비참했었어요. 제가 오늘 방송으로 참 위로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 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드세게 사상 검증하듯이 너 처음부터 이재명 좋아했어? 너 문재인 좋아했던 너 문빠잖아. 아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이 계보가 당연히 우리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쟤네들은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너는 반명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더라고요. 한때 제가 반명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더 강하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내 방송에서는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조롱은 용납하지 않는다. 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일관되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냐면요.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스스로. 너 반명이야?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봤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었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그 성난 시민들 그분들을 진정시키고 민주당 앞에서 제가 외쳤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저는 민주당에 이건 쿠데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MBC 방송으로 라이브로 나갔어요. 그 집회 덕분에 저는 전과가 생겼습니다. 그 집회를 우리가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가다가 지하도의 문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하도를 봉쇄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문 열라고 하다가 그걸 갖고 그 누구도 고발을 안 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를 인지수사를 해서 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전과도 달았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참 지금의 제가 연일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반 이재명에 대한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한 행위일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 주시고 좋은 길로 나아가 달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과 나가 그런 전화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뽑아놨기 때문에 4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밉거나 서운하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을 잡고 저 대한민국의 국힘당 반민주 세력들과 내란 정당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4년 동안 힘찬 개혁과 내란 청산,
그리고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 진보가 옳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반명을 선동해 갖고 이재명 정부를 탄핵하자고 제가 나가서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진영주의자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이 떠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제 같은 민심 청취를 한 것이고 그 민심 청취가 그래도 청와대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김영범 정책실장을 뉴스공장에 출연시킨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악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